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렴의 표상, 우산각과 비우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동쪽에 동묘가 있고요. 이 동묘 남쪽에 청계천이 흐르는데 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이 영미골에 있는 다리가 바로 이 영도교가 되겠습니다. 이 영도교라고 하는 것은 영미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끝에 놓여 있다고 해서 붙여졌었던 이름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계유정난을 당해서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귀양을 갈 때 그의 비인 정순하고 송씨가 이곳까지 나와서 전송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영이별을 해버렸다라고 해서 영미교가 영도교, 영원히 이별한 영영 이별 다리라고도 이렇게 전승돼 내려왔었던 다리가 오늘날 영도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원래 명칭이었었던 평대교라고 하는, 즉 이 왕십리벌을 지나서 광나루로 가는 다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결국 영미교, 영도교 이런 명칭들이 전해져서 지금도 영도교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하게 이렇게 정해져 버리게 되었던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단종의 비 송씨가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자 머물러 섰다고 하는 동대문 밖에 정업원터가 남아있고요. 또 송씨가 단종이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영월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늘 눈물을 흘렸다는 동망봉, 혹은 또 이 송씨가 평생 자준물을 드리는 염색을 하면서 살았었다고 하는 이 자주골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함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망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영주는 이 정업원 예터라고 하는 이러한 표지와 더불어 앞봉우리 뒷바위 천만 년 동안 영원하시라 라고 하는 그의 글귀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은 비구니 사찰인 청룡사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청룡사 터와 더불어 이 탑동에 있었던 보문사와 미타사, 일찍이 이곳에 고려 때부터 오래된 탑이 있어서 탑골승방이라고 불려졌었던 이 곳과 합쳐져서 옥수동 두묵계 승방인 미타사와 돌고지 승방, 또 청룡사와 더불어 4대 소위 비구니 승방으로 이렇게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청룡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청룡사 가까이에 자지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는 일찍이 우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자지동천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우물은 이 정순왕후 송씨와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이러한 정절과 의리 표상이 되는 곳 가까이에 일찍이 지봉 선생의 비우당 예터가 오늘날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봉이라고 하는 말부터가 동대문 밖에 있었던 봉우리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 지봉이 이곳에서 지봉 유서를 이렇게 저술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봉 이수강의 집안에는 일찍이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그의 외증조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분이 바로 세종 때 위정을 지냈던 청백리 유관이 되겠고요. 그가 살던 세칸 초가집이 바로 이 동대문 밖 지봉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물려받았었던 이수광은 그 터에 다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역시 초가 삼간으로 비를 근근히 가릴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비우당이라는 당호를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비우당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집안에서 내려오던
일찍이 청백리 유관의 지배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봉 선생의 비우당 예터는 어떤 의미에서 청백리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 예터에 이것이 보관이 된 것이고요. 얼마나 그의 이 유관의 초가 삼간이 이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었는지 그의 우산각 지배라고 하는 별칭이 동네 이름으로, 그래서 우선리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산각 꼴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바뀔 때 우선리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날의 보문동이 우선리로 불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종 때 정승인데 몹시 청렴을 해서 그가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작은 오두막집에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 안에서 우산을 바쳐야 됐었는데 우산도 없이 고생할 더 가난한 백성들을 걱정해 우산을 이웃에게 주므로 동네 사람들은 그의 집을 가리려 우산각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대단한 청백리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 정승 유관이 되겠고요. 그의 이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동대문 도서관 앞에 우산각 어린이 공원이 복원이 되고 이곳에 우산각이라고 하는 집의 모습을 복원을 함과 더불어 우리 집안의 길이 전할 것은 오직 청백이니 대대로 서로 이어 끝없이 전하라 라고 하는 그의 유언을 본받아서 이 우산각의 설화와 더불어 이것의 교육적 공간으로 삼아서 결국 우산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청백리의 표상으로 삼아서 청백리 명예의 벽을 서울시에서 이곳에 설치하고 역대로 청백리로서 표상을 할 만한 분들을 기리는 명예의 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변에 비우당교라고 하여 결국 이런 청빈의 정신을 살려 그 초가집의 이름을 따서 비우당교라고 오늘날도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 하정 유관을 기억하는 길로서 하정로를 지정을 하고 있어 이후에 현재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청렴길을 걷는 코스로 그 뜻을 기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곳 단종비였었던 정순왕후 송씨의 의리와 정절과 더불어 청백리 하정유관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일찍이 비만 가리기도 급급했었던 초가집 우옥에서 살았었던 청백리 유관 선생의 뒤를 잇는 지봉 이수강 그리고 단종비였었던 정순왕후 송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